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학생이, 응? 한 학생이요? 네, 한 학생이, 네. 아까 후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전 테슬러즈님이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네. 네, 근데, 네. 선생님께서, 목소리는 유해진님의 목소리일지 모르지만 생긴 건 공유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하, 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예. 진실을 얘기하는 공익 제보자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전혀 아는 사실이 없고요. 예. 누군지 전혀 심장에 가지가 않네요. 하지만 그럴까요? 진실만을 얘기하는 학생인 것 같다. 그럼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그럼요. 저희가 이 네. 아이들을 믿어야지. 그죠. 참,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믿어야죠. 믿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이렇게 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돌비님은 저를 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눈 하나 깜짝은 안 하시네요. 네,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웁니다. 네. 서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제가 시골 쪽에 계신 지인분이 알려주신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조금 옛날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골 이야기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 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죠. 이 얘기가 제가 이제 정확한 시점을 못 들었어요. 여쭤봤는데 말씀을 연도나 뭐 이런 걸 정확히 안 밝히시고 대략적인 시대 상황을 제가 들었을 때에는 한 80년대에서 90년대 말 정도? 뭐 그 정도 때인 것 같은데 저는 지역은 알아요. 근데 이제 지역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보신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보양식 집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양식 집을 운영하시던 분의 이제 얘기를 제가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게는 처음부터 그분이 운영하시던 게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방귀깨나 끼시는 유지 정도 되시는 분이 겸사겸사 이제 뭐 마을에서 이것저것 직책도 맡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보신탕집을 운영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뭐 좋은 일도 하시고 뭐 되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크게 사업을 벌이거나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런 지역 사회에 있는 식당들이 의뢰 그렇듯이 그 동네에서 아름아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단골들만 오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걸 쭉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뭐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외지에서 가족이 한 단위가 거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지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 유지 되시는 분이 뭐 친해지려고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친분이 쌓였는데 어느 날 그 외지에서 오신 그 가족 중에 이제 사모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사모님을 이제 명자라고 해볼게요. 예. 이 명자 씨가 우리 유지분인 그 똘순 씨에게 그 식당 사장님인 유지분도 여성분이셨거든요. 네. 그 똘순 씨한테 우리 외지에서 온 명자 씨가 내가 우리 사장님 사업하시는 거 저기 식당 하시는 걸 쭉 봤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냥 조그만하게 식당 하나 운영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그것도 큰 사업이고 지역에서 이렇게 뿌리 받고 오랫동안 뭔가를 운영 유지한다는 게 사장님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비행기를 태워주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똘순 씨는 기분이 또 나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 조그마하게 가게 하는 거다 했는데 근데 그런 이제 보양식 집을 운영하려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당시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강아지들, 이 개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업자 같은 게 있던 개념이 아니래요. 그런 시골 동네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뭐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그래서
그분이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개들을 번식시키는 공장 내지는 농장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분 소유에. 아, 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하면서 거기서 강아지들을 번식시켜서 자기가 직접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강아지들을 자기 스스로 납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정서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러는데 그 시절에는 뭐 다들 그 음식을 먹던 시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윤리의식이 뚜렷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특히 시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명자 씨가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거죠. 아, 사장님 이렇게 직접 강아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그때 번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 우리가 음식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이분이 이제 외지에서 왔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인맥이 있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들도 이렇게 데려오고 소위 말하는 업자들을 통해서 메뉴도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도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삼계탕이라든가 오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보양식 전문점으로 해가지고 좀 확장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똘순 씨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렇게까지 이 사업을 확장을 할 필요도 없고 좀 뜬금없잖아요. 제안이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인데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몇 달이 흐르면서 이 명자 씨가 그 지역에서 아주 인품이 두텁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서 네. 상당히 지역에서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 똘순 씨한테도 그냥 시키지도 않고 급료도 안 주는데 와가지고 식당 일을 막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되게 사소한 조언들이 있잖아요. 뭐 식당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동선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내지는 뭐 테이블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처럼 조그만한 거를 했는데 그분이 조언한 대로 하면은 다 잘 되더래요. 그리고 손님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이고 저 똘 사장은 좋겠어. 저 명자 씨가 아주 와가지고 이 차례 똑소리 나게 한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들고 식당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면 제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해서 이제 장사 끝나고 가게 문 내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명자 씨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있냐 하니까 나 언니랑 하더래요. 이제 언니랑 막걸리 한잔하고 가고 싶어갖고 기다렸다고 하니까 그러자고 해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명자 씨가 했던 말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그런 제안 그걸 다시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술도 좀 들어갔고 똘순 씨도 이 명자 씨에 대한 신뢰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근데 난 진짜 모른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귀찮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다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다. 언니 난 그동안 일일이 처리하는 거 보지 않았냐. 다만 조금 내가 바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월 매출을 우리가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를 돌파를 했다. 딱 그 금액대를 설정해놓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30%만 떼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본금 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내가 아이디어랑 이런 인맥이나 이런 거를 다 댈 테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는 거죠.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똘순 씨 입장에서는 이분은 시골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뭐 사업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솔깃 타더래요. 그렇지. 왜냐면 계산기를 대충 두드려 보니까 얘 말대로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 하면 이 시골 촌사람 생각에는 눈이 뒤집히는 돈인데 저 사람한테 30% 떼어줘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좀 의문이 나서 여쭤보긴 했어요. 아니 근데 시골분이라면서 돈 얘기 나오니까 해가닥 눈 돌아가네요. 아니 시골분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거는 모르는 소리래요. 이게 시골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시골 사람이라고 준다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시골에 살면은 돈이 필요가 없어? 거기도 돈 있으면은 논밭이라도 좀 더 살 수 있고, 돈 있으면은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 뭐라도 좀 더 보태줄 수 있고, 자기 노후 자금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딱 그러는 거여서 오히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런 제안이 쓱 들어오면은 덥석 무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뭐 사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심리여서 그럼 받아보자 해가지고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맙다고 이 명자 씨가 내가 언니가 나를 믿고 이렇게 해준 만큼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내가 이 가게 키우고 언니 내가 정말 나중에 이 동네뿐만이 아니고 저기 외지에서 우리 체인점 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건 필요 없어 하니까 언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랬대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대요. 진짜로 나중에는 그 외지에서 소문 듣고 찾아올 정도가 되고 네.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저희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계곡 같은 데에다가 지금은 이제 좀 불법이네 뭐네 해서 저 이슈가 많이 돼서 사라지기도 했지만은 저희 한참 어렸을 때 많았던 게 그 계곡 같은 데 평상 그거 쫙 깔아놓고 그 막 점거해가지고 쭉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예. 그냥 그 계곡 몇 개를 그분들이 싹 먹어버렸대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그걸 대체 누가 생각했을까 하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최초라고 저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그 지역 근처에서는 그때는 그게 흔치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로 아까 얘기한 그런 메뉴의 다원화, 뭐 맛도 물론 신경을 썼고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명재 씨가 약속을 안 지켰느냐? 아니 명재 씨는 정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을 했고 우리 똘순 씨도 약속대로 30%를 꼬박꼬박 줬대요. 왜냐면 그 매출의 몇 배 이상이 났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진짜 앉아서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대박이다. 이래서 이제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어느 날에 명자 씨가 너무 과로를 했는지 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사이즈가 커지면 관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래처도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점포수도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로를 해서 그런지 건강이 너무 급격히 안 좋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죽겠더래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몸이 좀 축나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 나 몸이 너무 안 좋다. 언니랑 이렇게 같이 알콩달콩 돈 벌면서 재밌게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아예 쉬겠다는 건 아니고 조금 일 분량을 줄이겠다. 대신에 나한테 주는 돈도 퍼센티지 지분을 줄여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똘순이 언니가 명자 씨 손을 잡으면서 나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네가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니? 하니까 근데 진짜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대신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찾아가지고 중간관리자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언니가 불안하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똘순 씨는 너무 불안한데 진짜 이 얼굴이나 낯짝을 보니까 죽겠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 알았다. 일단 네가 살아야지 해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업무량을 줄이고 이 명자 씨가 조금 쉬엄쉬엄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동네랑 손님들 사이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게 건너 지역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건너래요. 그러니까 소문이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절대 찾을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 너 이거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하면은 나는 누구한테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이거 누구한테 들었어 하면 난 또 저 사람한테 들었다 해서 또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은 나는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해서 이렇게 무슨 원형으로 서클로 돌아버린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진원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자기에 대한 얘기나 소문이 외지에서 와서 일 멀쩡하게 하던 사람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자기가 싹 다 독식해갖고 돈 빨아먹는 여자 이런 식으로 소문 돌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외에도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추접스러운 그 사생활에 대한 풍문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듣는데 너무 사람이 화딱지가 나잖아요. 내가 그래도 진짜 이 지역 고위지에서 와서 정착하면서 열심히 이거 한번 해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어떤 놈이 이런 소문을 내나 너무 화가 나서 한 달여간을 가만히 잠행을 하면서 이렇게 캐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기 진짜 힘든데 자기가 직접 캐면 소문이 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캐고 캐서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이렇게 주워 담고 전달을 했던 사람, 발언 양이 제일 많았던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많이 떠들고 다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서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나를 캐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심지어 그 식당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다리 건너면 서로 아니까, 물론 이제 위지에서 관광객들 와서 이제 커지기도 했지만 거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한번 왔을 때 내가 쓱 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이 스타렉스를 타고, 옛날 스타렉스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엄청 옛날 거 그거 타고 이제 덜덜덜덜덜 하면서 이제 오니까는 멀리서 라이트 꺼지는 거 보고, 아, 왔네, 내가 오늘 날 잡는다, 너한테 내가 이거 캔다, 왜 저러고 다니지? 그래서 이제 되게 친절하게 대접을 하고, 네. 뭐 닭백숙을 주문을 하길래 백숙을 평소 주는 거 한 1.5배는 줬대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하니까 너한테 물어볼 거 있어서 그런다 그럴 순 없잖아요. 아이, 그냥 오늘 남는 게 있어갖고 자주 오시니까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막 복분자도 내다 주고 서비스라고 막 주면서 막 온갖 저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우, 나 더 못 먹겠다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제 나서니까, 당시에는 그런 시골이나 이런 데는 시대를 말씀드리면 이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횡행하던 때래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냥 차에 자연스럽게 가더래요, 집에 가려고. 그렇게 쓱 걸어가는데, 아, 지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람 없는 데서 물어봐야 되니까 스타렉스에 딱 타는 타이밍에 빨빨빨빨빨 뛰어가지고 이제 옆자리에 딱 탔대요. 그래갖고 이 명자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타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놀라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남의 차에 올라타냐고. 그래서 이 명자씨가, 아니, 내가 아저씨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니,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아저씨 나 많이 아냐고 하면서 막 이제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게 뭐 저거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쭉 듣는데 아까 겁나 술에 골아있는 표정이었는데, 네. 쭉 얘기를 듣더니 느낌상 눈이 되게 맑아지면서 차분해지더래요, 사람이. 그러더니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뭐 본인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땐 진짜인 것 같고, 미안한데 나는 그 얘기를 내가 먼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누가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거냐 했더니, 하고 다닌 건 내가 맞는데 나만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돌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럼 대체 누가 그 얘기를 먼저 했냐, 그럼 나한테 그걸 얘기해봐라 하니까, 그거는 내가 때 되면은 지금 나는 솔직히 모르겠고 이게 뭐가 진실이고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아, 내가 먼저 갑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몸은 점점 안 좋아져요, 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똘순 씨한테, 언니 나 도저히 안 되겠고, 지분이고 뭐 돈이고 뭐고 언니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나 이제 의지 가서 원래 있던 데 가서 병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치료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아이고 어떡하냐고, 너 요새 뭐 이상한 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업무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괜찮다고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센 척 하느라고. 알았다고, 일단은 그러면은 네가 소개해준 관리자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너 언제든 괜찮아지면 빨리 오라고, 네가 필요하다고 이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추스리고 가려고 하는데, 언니가 너 근데 언제 가냐 외지에. 그러니까 아, 나는 한 다음 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당분간 월세방 같은 것도 구해야 되고 해서 몇 주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쯤에 식당 문 한번 내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술 한잔 하면서
회포 풀고 내가 너 배웅해주고 싶다고 선물도 준비해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언니가 내가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하고 댕기는지도 은밀하게 알아봤다고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할 테니까 하여간 너 그때 내가 들어보니까 뭐 누구 아저씨랑 얘기 나눴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니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아이고 동네가 좁아 하도라 소문이 너 나름대로는 원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다고 그러니까 그날 조용히 얘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언니가 그렇게 신경 써주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몸조리 하는데 몸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얼른 떠야 되겠다 하는데 그 언니가 보고 가자니까 그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버티면서 있는데 그 언니를 보기로 한 날에 돼가지고 초저녁에 한 5시쯤 보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다 내리고 진짜로 그 언니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나 왔다고 그러니까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얘기들을 서로 막 했대요. 나는 네가 진짜 처음에 우리 동네에 왔을 때 세상 불려시 같은 줄 알았다고 뭐 의지에서 와가지고 막 나를 어떻게 꼬여내가지고 뭐를 막 어떻게 하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만큼 이거를 키우고 내 자식들 지원해주고 내 노후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막 이런 되게 뻔하긴 하지만은 평소에 표현하지 않던 마음을 막 표현을 하더래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도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 하면서 훈훈한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이제 이 명자 씨가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마을이 아시다시피 그런 시골은 이제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거의. 자기가 사는 마을은 저기 산을 기점으로 해서 저 중턱에 있는 마을이고 식당은 그 밑에 있는 식당이고 이 언니는 그 식당 근처에 있는 자기랑 다른 마을에 사는 언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나 차 갖고 와서 술을 많이 먹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그런 개념이 없던 데라고. 아니 우리가 마지막인데 지금 그런 게 대수냐고 뭐 가다가 어디 논두렁에 빠질까봐 그래? 빠지면은 저기 공업사는 박씨 불러가지고 레카로 건지면 그만이라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가면 되냐고 이제 막 역정을 내더래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술을 막 마시고 기분 좋게 있는데 언니가 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뭘 꺼내더래요. 그러고 보니까는 여러분 혹시 고3차 아세요? 고3차. 고3차라고 예. 뭐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도 촌사람이 아니라서. 3인데 인삼 산삼 같은 3인데 되게 쓰기 센 3이래요. 그게 인삼이나 산삼처럼 엄청나게 시장 가치가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희 도라지즙 먹듯이 그렇게 몸에 자양강장 느낌으로 먹는 그런 차라고 하더라고요. 고3차를 준비해갖고 차 내려서 먹으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어디 박스 같은 데 넣어갖고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 몸이 안 좋으니까 보양하라고 내가 넣었다 하니까 뭐 이런 걸 준비했냐 하니까 내가 이거 차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게 있어봐 내가 차 내려서 갖고 올게 해서 이제 그걸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진짜 좋은 언니다 하면서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니까 노곤노곤하니 잠도 오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내 또 다른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 뻔했대요. 이제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식당이 옛날 식당이다 보니까 아궁이 있는 부엌이 저 멀리 쪽에 있고 이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좌식으로 먹는 여기랑 거리가 좀 있대요. 그래서 언니는 거기로 이제 차 다리러 갔으니까 좀 걸리겠구나 하고 있는데 잠들 뻔했을 때 누가 자기를 이렇게 옆에서 흔들더래요. 누가 막 흔들길래 누구야 하고 보니까는 그 아까 스타릭스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자기 막 이렇게 흔들고 있더래요. 그러고 뭐야 아저씨 왜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자기 입을 이렇게 막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 명자 씨 입장에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소문 이상하게 내고 다니던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선문답 같은 거나 하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입틀 막을 하고 있으니까 왜 이러냐고 막 얘기하니까는 조용히 귀에다 대고 나 따라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뭘 따라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데 이제 막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남자잖아요. 그리고 덩치가 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허튼 짓을 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뭘 들고 있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순순히 따라 나갔대요. 알았다 하고. 나갔는데 자기를 그 스타렉스에 태우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입을 풀어주더니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뭘 뭐 하냐고. 언니랑 이제 작별 인사하려고 하는데 아니 아저씨야말로 지금 지난번부터 나한테 자꾸 뭔 소리 하고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네 얘기 너 막 어디 누구 꼬시고 다니는 뭐 환양녀다 뭐 바지 사장으로 앉힌 뭐 나쁜 녀다 이런 소문을 누가 냈을 것 같냐고. 저 똘순이라고. 똘순이가 네 얘기를 온 마을에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너는 저기서 왜 저 사람하고 술을 기울이고 있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언니가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아 그리고 언니랑 얘기해가지고 오늘 그 얘기 한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도 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세상 답답한 여자네 하더니 차키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차키 들고 네 차로 가자고. 왜 내 차를 또 가냐고 했더니 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차에 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긴 말 말고 와보라고. 내가 이상한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진작이지 왜 이러고 있겠냐고. 근데 당신이 너무 바보 같고 미련하고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 그러는 거라고. 알았다고 해서 이제 차에 갔대요.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그 아저씨가 나는 막 무슨 도사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런 기운을 대충은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당신이 왜 몸이 안 좋은지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과로나 이런 거 하니까 과로 같은 소리. 과로는 자면은 쉬면은 나아야지. 상식이 없냐고. 왜 그 생각을 못 하냐고. 막 몇 주씩 쉬고 일도 줄이고 했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몸이 더 안 좋아지는데 그게 과로인 게 말이 되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요. 내가 그 생각은 못 했네. 그러니까 비켜봐 하더니 자기를 밀고서는 이게 옛날 차잖아요. 지금 차들이야 시트 같은 걸 전동식으로 쭉 밀리고 이러지만 옛날 차들은 그 있습니다. 시트 밑에 이렇게 딸깍딸깍 움직이는 거 쭉 레버 같은 거 올리면은 의자가 드르륵 하면서 쭉 밀려요. 맞죠. 예. 그러니까 뒷좌석 쪽으로 가서 그 의자를 쭉 밀어가지고 앞으로 당긴 다음에 시트를 밑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뭘 주섬주섬 하더니 뭘 이렇게 쫙 뜯더래요. 부적이 있더래요. 부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게 당신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조금씩 양밥할 때 쓰는 건데 이걸 모르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근데 이게 내 차에 왜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 여자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언니가 내 차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차에 같이 탄 적도 없고 내 차 키를 받아가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이 언니가 내 차에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는 순간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네. 딱 자기가 하니까 그 아저씨가 뭐가 생각났냐 하니까 그 제가 이분이 뭐 업자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강아지라든가 네. 식재료라든가 이런 걸 막 띄워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주로 이분 차로 공수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직접 차에 간 건 아닌데 잘 그거 띄워왔냐고 물어봐서 차에서 갖고 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고생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시골이다 보니까 차문을 잠가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며 가며 언제든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내 차에 간다고 말한 적만 없었지 내 차는 생각해보니 마음먹으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차였구나.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 키여가지고 뭐 차주가 그거 갖고 멀리 오면 알아서 잠기는 그런 차도 아니니까요. 약간 조금 현타가 오는데 그래도 이 언니가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 사람 말만 믿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 말만 믿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다른 얘기를 해봐라. 나는 진짜 믿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거 와보세요 하더니 고3차를 다니고 있는 언니한테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이 언니가 뭐 이렇게 차를 저으면서 만들고 있다가 뭐냐고 왜 여기 있냐고 이 사람이 하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해라. 당신이 이 여자 진짜 바보 병 만들고 마을에서 어떻게 좀 내 쫓아내려는 건 내가 알겠는데 하면서 아까 그 뜯은 부적 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뭘 지금 하고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차 주려고 그랬다고. 지금 뭘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생사람을 잡고 있냐 막 화를 내니까 당신 그 차에서 떨어져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뭘 떨어지냐고.
떨어져 보라고 하면서 화를 팍 내면서 이제 몸으로 탁 밀쳐가지고 보니까 차를 타고 젖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거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게 농약 종류 중에 되게 유명한 농약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그 옛날에 독살 사건 같은 데도 많이 쓰였던 유명한 농약 제품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직방이래요.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먹으면 무조건 간대요. 근데 이 농약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의 성분의 특징이 냄새가 진짜 고약하대요. 네. 뭐 농약이니까 냄새가 세겠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농약이 그런 게 아니래요. 이 제품이 유독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성분이 냄새가 엄청 심한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탈 수도 없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고3차가 엄청 쓴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냄새가 되게 독하고 역해서 사람이 후각적으로 이거를 이상한데 냄새가? 라고 생각될 수 없는 거에다가 그걸 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많이 타면 티가 나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거기서 소름이 돋았대요. 저희가 무슨 유자청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에서도 유자청 같은 거 소분해가지고 조그만한 병에다가 이렇게 한 10피스 이렇게 하고 팔지 않습니까? 그 고3차를 소분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병 하나 해가지고 10피스로 나누어가지고 고3차를 담가놓고 거기다 그걸 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먹으면서 죽으라고. 거기서 그걸 밥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잡아떼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명재 씨는. 예. 지금 언니가 나한테 왜, 나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파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그러더래요, 덤덤하게.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는 너를 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너 같은 놈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내가 멀쩡하게 운영 잘하고 있던 식당을 네가 손에 넣어가지고 돈 다 긁어가려고 나를 갈취하고 수작 부린 거 아니냐. 결국은 너 나네 쫓고 이 식당 다 가져가려 한 거고 마을 사람들이 인심 사가지고 내가 이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자리마저도 뺏어가려고 한 너같이 나쁜 내가 조금 응징하려고 했던 것 뿐이다. 야 이거 봐 하면서 막 이걸 흔들더래요, 이 병을. 그래서 이거 먹는다고 안 죽어. 야 너 죽었어? 너 그거 좀 내가 붙여놨다고 죽었냐? 안 죽었잖아. 안 죽는다고. 그냥 딱 죽기 직전까지만 하려고 했다고. 그 옆에 있던 남자가 혀를 차면서 그럼 너 이거 다 먹이면 이 사람이 안 죽겠냐고 했더니 여기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리고 먹어도 지가 먹는 거지 내가 먹였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물해 준 것까지가 내가 한 일이지 먹고 안 먹고는 지가 결정하는 건데 지 의지로 지가 병 따갖고 이 차를 먹었으면 지가 스스로 죽은 거지. 그게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반성은커녕 막 화를 내더래요. 명자 씨한테 너만 없었어도 나는 이 마을에서 더 독보적인 존재였을 거고 너는 우리의 파이를 키우려고 했다고 했지만 아니라고. 너는 내 파이를 뺏어서 네 파이만 키우려고 했던 거지. 너같이 나쁜 놈은 천벌받아야 돼 하면서 그거를 열어가지고 자기한테 붙더래요. 뭐 붙는다고 뭐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모든 게 무너지더래요. 자기가 모든 걸 믿고 있었던 이 신뢰나 여기서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회의감과 화멸감으로 가득 차가지고 난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는 떠나라. 너만 떠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돈 챙겨줘? 챙겨줄 테니까 가져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 뭐 가만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이때는 아시다시피 뭐 과학 수사 뭐 이런 것도 어떤 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적을 붙였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 부적을 이 사람이 붙였다는 증거도 없어. 이건 이제 어쨌든 전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뭘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고 뭐 살인 미수당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명자 씨는 그냥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되게 무서웠대요. 사실 이분이 이 시골 마을에 오면서 남편하고도 좀 안 좋아가지고 갈라서게 되고 이런저런 이제 사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언니는 되게 사람이 순박해 보이고 자기를 믿고 전적으로 난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믿어주니까 이 사람이 나의 또 다른 가족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물어봤대요. 나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선물도 준다 하지 않았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나한테 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했더니 자기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대요. 마지막에. 선물도 줄 차 준비했고 예.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맞다. 너가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네가 죽으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냐. 괜히 시끄럽고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네가 딱 숨만 붙어있을 정도로 골골거리고 있으면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잖냐. 그 정도로 생각해서 조금씩 탔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이걸 끝까지 강조하고 마지막에 얘기해준다는 건 뭐냐 했더니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은 하면서 그 아저씨를 딱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건 그 아저씨의 행동이었대요. 사실은 아저씨는 왜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도왔다가 나를 마지막에 도운 거냐 하니까 이 아저씨는 뭐 그런 거 조금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그 한 지역에 되게 오랫동안 길들여지고 그 사람들과 끈끈한 커뮤니티가 생기면 눈에 뭔가 보여도 자기의 그런 레이더나 센서로는 이 여자가 나쁜 여자인 것 같은데 사악한 여자인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어도 그 여자랑은 몇십 년을 봤잖아요. 다 엮여있고 인간관계가. 그러면은 알면서도 묵인하는 게 그 지역의 룰이 돼요. 누가 이렇다고 한대 라고 하면 의뢰 그게 맞겠지 뭐 팩트를 체크할 필요는 없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퍼다 나른 건데 너무 이 명자 씨가 안 좋아져 가는 게, 소위 말하는 게 꺼져가는 게 보이니까,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무슨 의도로 저러는지는 알겠는데,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개입을 한 거고, 근데 참 그것도 비정했대요. 그 아저씨가 그럼 끝까지 도왔냐? 그건 또 아니래요. 그냥 그만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잖냐. 이건 거지. 자기를 도와서 이걸 막 증언을 해준다거나 입증을 해서 가지고 어디 뭐 가서 신고를 해주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당신도 그만하고 당신은 이제 떠나라. 살았으니까 내가 살려줬잖냐. 불러 만들지 말고 떠나라.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뿌리 없는 그 떠다니는 부평초 같이. 네.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도 내가 뿌리 내릴 곳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돈이라도 챙기셨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돈을 주려고 했대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현찰을 저희 무슨 여행용 보스턴 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앞에다 두면서 가져가라. 네가 했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주겠다라고 주려고 하면서 자기를 보는데 이렇게 눈을 쓱 봤대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거 아시죠? 약간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다 이런 말. 이 사람이 입으로는 네가 했던 몫이니까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걸 읽었대요. 눈이 가져가기만 해.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약간 이런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신 거 아니냐 했더니 그래 오해일 수도 있다. 근데 네가 그 일을 겪어봐라. 절대 못 갖고 간다 그 돈. 그 돈 손 대서 내가 그거 차에 싣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 그 마을에서는 아무도 모른 척 할 것 같더라 하면서 아니라고. 이거 언니 노후자금으로 쓰고 나는 이만큼 여기서 추억 쌓았고 목숨 살려준 걸로 고맙게 생각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이 진짜 가져가라고 했으면 한 번 정도 더 권할만 하잖아요. 네. 씩 웃더니 그래 그럼 네가 주제를 안 해. 가 빨리 하고 자기를 내쫓아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말씀만 하시더래요. 나중에 자기 지인이나 건너 아는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거긴지 모르고 이제 그 보양식집을 갔는데 상호는 바뀌었더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하면서 자기 사연은 얘기 안 하고 거기 어땠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똘순 씨 자식들하고 아들하고 아들 내외랑 그 자식들이 운영하면서 여전히 돈 잘 쓸어 담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권선징악이 있는가 예.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씀하셔서
뭐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무섭네요, 이거. 그래서 뭐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예. 저랑 그때 그분하고 이제 직접 아는 게 아닌데 건너 같은 분들하고 같이 그것도 삼계탕 먹다가 갑자기 이제 삼계탕 먹는데 그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예. 안 좋으시면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안 좋은 게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자리 옮겨서 어쩌다가 진짜 내가 약간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처럼 묵고 살다가 뭐 이제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위치는 아는데 네. 여전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오늘 테슬러즈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많은 네. 분들이 또 무섭네, 또 사람이 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파묘를 잘 봤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파묘요? 뭐 그런 이해를 할 영화가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 공감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네. 어리둥절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 타이밍에 저는 공감을 못 하겠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묘자리나 풍수지리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와 좀 비슷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다들 알게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언젠가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까고 싶습니다. 검증을 받고 싶네요. 이게 정말 제가 뭐 만에 하나라도 풍수지리나 뭐 묘자리 관련 얘기를 알아도 갖고 올 수가 없겠어요. 근데 편하게 가져오세요. 더 이렇게 뭔가 생생할 것 같긴 합니다. 생생할 것 같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묘에 관련된 이야기들 무서우니까 생생할 것 같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의미로다가. 그렇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네. 자, 여러분들, 이 테슬러즈님은 전혀 파묘 영화와 관련이 없으신 분이고, 오늘 이야기 해주신 것도 시골 마을에 또 섬뜩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사실상 시들무에서 시골에 관련된 이미지가 좋게 이렇게 나온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골 분들이 막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나쁜 사람은 도시에도 있고요. 시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